우리 헤어지자 서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지연에게 그 말은 벼락과도 같았다. 7년의 시간이, 수많은 추억과 약속들이 담긴 관계가 단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커피숍의 은은한 재즈 선율,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이 모든 평화로운 풍경이 갑자기 흑백으로 변한 것 같았다. 지현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변명 한마디 없이 그저 멀리 있는 시계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지연을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서진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 지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서 꽉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의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차가운 눈빛을 지현에게 돌렸다. 미안해. 너도 알잖아. 내게는 더 큰 세상이 필요해. 너와의 결혼은 나를 묶어둘 뿐이야. 그는 지연의 손목에 있는 작은 은팔찌를 가리켰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선물해준 팔찌였다. 평생 간직할 거라며 매일같이 차고 다녔던 그 팔찌가 이제는 그에게 족쇄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지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했다. 그의 성공이 곧 그녀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 그의 삶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는 지현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무감정하게 말했다. 결혼 준비는 알아서 정리해. 우리가 7년 동안 함께한 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게. 좋은 사람 만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고 싶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지현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은 카페를 나와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서진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더 큰 세상, 나를 묶어둘 뿐. 그녀는 자신이 서진에게 족쇄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7년 동안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정처 없이 걷다. 낯선 골목길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바가 있었다. 블랙 로즈, 간판 아래로 붉은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곳 같았다. 지현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바는 어둡고 조용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몇몇 손님들을 제외하고는 한산했다. 지현은 바텐더에게 가장 독한 술을 달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술을 원했다. 술잔이 그녀의 앞에 놓이자 지연은 한 모금도 망설이지 않고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한 잔, 두 잔.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세상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더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바텐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희한우였다. 그의 표정은 냉담했고 눈빛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지현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 같았다. 지현은 그를 향해 웃었다. 처량하고 슬픈 웃음이었다. 당신도 혼자예요. 나처럼 버려졌나요?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지현은 왠지 모르게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7년 동안의 사랑,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결혼. 그녀는 그에게 서진이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한 건가요? 그가 말한 더 큰 세상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했던 걸까요? 혜안우는 지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지현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진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그에게서 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혜안우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었다. 지연은 그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고 혜안우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었다. 그들의 밤은 뜨겁고 슬프고 그리고 애틋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혜안우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밤사이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현은 그에게 짧은 쪽지를 남기고 방을 빠져나왔다. 쪽지에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라는 두 마디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혜안우의 집을 나서며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잊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지현은 그날 밤의 기억을 억지로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애썼다. 서진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은 그녀에게 더 큰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날의 모든 것이 술기운에 저지른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혜안우라는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와의 만남은 그저 7년의 사랑이 끝난 후 잠시 스쳐 지나간 찰나의 흔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점심에는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점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재미도 없었다. 마치 색깔을 잃어버린 그림처럼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난 지연은 속이 메스꺼웠다. 전날 밤에 뭘 잘못 먹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시큼한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서 확인했다. 2줄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쥐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지연은 산부인과로 향했다. 의사는 그녀의 몸 상태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세요. 의사의 말에 지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산모님, 혹시 모르셨어요? 임신 초기 증상이 심한 편이긴 합니다만. 아니요, 몰랐습니다. 지현은 겨우 힘겹게 대답했다. 의사는 그녀의 담담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산모님, 아기 심장 소리 들리시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혹시 아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 불안해졌다. 의사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쌍둥이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4명의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경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쌍둥이. 그 단어는 지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1명도 아닌 4명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였다. 지연은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세상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 쌍둥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네 쌍둥이의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진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네 쌍둥이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니. 그녀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배를 쓸어내렸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배였지만 그곳에 네 쌍둥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빠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그를 찾아야 했다. 그가 네 쌍둥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현은 그가 머물렀던 호텔을 찾아갔다. 그녀는 호텔 직원에게 그날 밤의 일을 설명하며 그 남자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현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로비에 앉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현은 그 남자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내 쌍둥이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서진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버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그가 선물해준 팔찌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 초기 증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구역질을 했고 몸은 점점 야위어갔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두려웠다. 그녀는 병원에서 내 쌍둥이의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4명의 아기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4명의 아기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지현은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넉넉한 핏의 옷을 입고 다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점점 임산부의 형태로 변해갔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외면하려 애썼다.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혼자서 어떻게 넷을 키울 것이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 않았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뛰어난 디자인 감각이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던 그녀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몸짓과 불안한 눈빛을 의심했다. 지현은 그때마다 면접 울렁증이 심하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점점 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현은 한 유명 IT 회사인 스카이라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 회사는 뛰어난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었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력서를 제출했다. 서류 심사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꼭 합격하고 싶었다. 4명의 아이를 위해 그녀는 반드시 이 회사에 들어가야만 했다. 면접 당일 지현은 배를 압박하지 않는 최대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다. 면접장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지하철을 타자 멀미가 났고 길을 걷다가는 갑자기 찾아온 형이증에 휘청거렸다. 지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세련된 인테리어는 그녀를 주눅들게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할 수 있다고 되뇌며 면접실 문을 열었다. 면접관은 3명이었다. 그중 중앙에 앉은 젊은 남자가 지현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스카이라이트의 젊은 CEO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마주한 순간 지현은 숨이 막혔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설마 아니겠지. 면접이 시작되었다.
다른 면접관들의 질문은 평기했다. 경력 단절이 긴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지현은 준비한 답변을 차분하게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지현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이력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임신 중이신가요? 갑작스러운 강민준의 질문에 지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거짓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지현은 겨우 힘겹게 대답했다. 강민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훑어보더니 다시 서류를 쳐다보았다. 다른 면접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이력서에 없는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면접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이었다. 혼자서 네 쌍둥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강민준의 질문에 지현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네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은 누굽니까? 지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준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날 밤의 남자였다. 그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의 비밀이,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그의 입을 통해 폭로된 것이다. 강민준은 지현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대답해야 할 겁니다. 혼자서 네 쌍둥이를 키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지현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서진에게 버림받은 상처, 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그의 행동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지현은 그의 손수건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 길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현은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함께할 겁니다. 강민준의 말에 지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지현은 강민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은 현실감이 없었다. 하룻밤에 실수로 만난 남자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CEO가
자신에게 책임지겠다고 말하다니. 지연은 눈물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진심이었지만 그녀는 그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지치고 불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연민이나 동정심을 읽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 쌍둥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강민준 씨,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에게 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나는 당신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하룻밤의 인연일지라도 우리는 네 아이의 부모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인연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지현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이나 애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마치 하나의 계약처럼 느껴졌다. 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연은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배경, 그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강민준 씨,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네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기대지 않고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지연 씨,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네 아이의 엄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과 함께. 그의 말은 지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네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진정한 마음을 보이고 있었다. 지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절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까?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지현의 배에서 아기들이 발길질하는 것을 느꼈다. 지현은 깜짝 놀라 배를 움켜쥐었다. 나 아이가 동시에 그녀의 배를 찼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강민준 씨,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의 말에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어떤 조건이든 말하세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우리는 계약 결혼입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지연의 조건에 강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 씨, 당신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지연은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의 말을 무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네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기로 했다. 면접실을 나오면서 지현은 강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차에 올라타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네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강민준이 있었다. 강민준과의 계약 결혼은 지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냉혹한 현실과 숨막히는 압박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민준의 집은 궁전 같았다. 높은 천장, 웅장한 가구, 그리고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정적. 지현은 그곳에서 자신이 이방인임을 절감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언론에는 스카이라이트 강민준 CEO, 정역 결혼이라는 짧은 기사만 나왔을 뿐 신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지현은 어차피 세상의 축복을 바란 결혼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결혼 후 첫 아침 식사 자리, 지현은 손끝이 떨렸다. 은은한 빛깔의 도자기 그릇들, 반짝이는 은수저,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음식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녀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강민준의 어머니 김혜란 여사가 있었다. 김혜란 여사는 마치 그녀를 스캔하듯 들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지현이라고 했지. 우리 민준이가 자네를 데려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군. 김혜란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다. 지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현 씨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김혜란 여사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않은 관계를 아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게다가 자네 뱃속에 있는 아이들, 정말 민준이 아이들인가? 우리 집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 여자는 자네가 처음이야. 김혜란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지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강민준은 지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저는 지현 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강민준의 단호한 말에 김혜란 여사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현은 강민준에게서 어떤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 때문에 그가 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지현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김애란 여사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지현에게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다. 지현은 그녀의 감시 아래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다. 강민주는 그녀의 고통을 모르는 척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그들의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 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다. 지현은 외로웠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지현은 강민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강민준과 그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다. 소녀는 연서처럼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작은 별, 미나. 지현은 그 사진을 보며 강민준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픔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지현은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는 강민준 씨의 동생인가요? 지현의 질문에 강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네, 제 여동생 미나입니다. 어릴 적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지현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상실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잡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에서 어떤 위로를 받은 듯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지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서진. 그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서진이 그녀에게 연락할 리 없었다. 그는 그녀를 버리고 떠난 남자였다. 지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국 지현은 전화를 받았다. 지현아, 너 정말 결혼했어. 강민준, 그 남자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현은 그의 목소리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버린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줄 필요가 없었다. 서진 씨, 이제 우리 사이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발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이름을 듣더니 눈빛이 변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서진, 그 남자가 당신을 버린 남자입니까? 강민준의 질문에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강민준의 말에 지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서진을 막아주려는 것이었다. 지현은 그에게서 어떤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안정감을 느꼈다. 지현은 강민준의 말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서진에게서 버림받은 후 그녀의 세상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뿐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그는 서진이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로
서진의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지현은 그에게서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민주는 지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방에 찾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녀의 뱃속 아이들을 위해 태교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지현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에게서 숨겨져 있던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는 차가운 겉모습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현 씨. 네, 쌍둥이의 태명은 정했어요. 강민준의 질문에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아이들의 이름을 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못 정했어요. 4명의 이름을 한꺼번에 정하는 게 쉽지 않네요. 지현의 말에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정해요. 지현 씨가 정하는 이름, 뭐든 좋을 겁니다. 그의 말에 지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지현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다. 강민주는 지현의 눈물을 보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지현은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그녀의 슬픔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지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강민준의 말은 지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현은 그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연서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했다. 그날 이후 지연과 강민주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지연은 강민준에게서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혜란 여사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김혜란 여사는 지현이 임신한 아이들이 강민준의 아이들이 아니라고 의심했고 지현에게 매일같이 친자 검사를 요구했다. 지현은 그녀의 요구에 지쳐갔다. 그녀는 그녀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현아, 네가 정말 내 아들 아이를 가졌다면 당당하게 친자 검사를 해라.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김혜란 여사의 말은 지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지현은 강민준에게 말했다. 강민준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지현의 말에 강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현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고 당신의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강민준의 말에 지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강민준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떠나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저는 당신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지현의 고백에 강민준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지현 씨,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요. 강민준의 말은 지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김혜란 여사의 독설은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지현을 베어냈다. 그녀는 지현이 강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고 매일같이 친자 검사를 요구하며 지현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지현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강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어머님, 제가 임신한 아이들이 이사님의 아이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친자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김혜란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지현의 용기에 놀란 듯 보였다. 뭐 감히 내 앞에서 친자 검사를 거부해.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당장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김혜란 여사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흔들었다. 그때였다. 강민준이 지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현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 지현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머니를 떠날 겁니다. 강민준의 말에 김혜란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에서 슬픔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저 강민준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준은 지현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현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녀는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지현은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강민준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현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강민준 씨, 배가 너무 아파요. 지현의 말에 강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지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를 위로하듯 따뜻했다. 지현은 그의 손을 잡고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현은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긴급 수술을 준비했다. 강민주는 의사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지연 씨, 제 아내입니다.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강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수술실 앞에서 강민주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과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한유리라는 이름의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강민준의 라이벌 회사인 갤럭시 테크놀로지의 CEO였다. 강민준 씨, 당신의 아내분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유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민준은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그에게 다가와 귀옛말을 했다. 이사님, 한유리 대표님이 박서진 씨와 손을 잡고 저희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저희 회사의 기밀 서류를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강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한유리가 박서진과 손을 잡았다니. 그는 한유리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위선적인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한유리 대표님,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서 등을 돌렸다. 한유리는 강민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녀는 그의 뒤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민준 씨, 당신의 아내분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도. 한유리의 말은 강민준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강민준은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다.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산모님과 아기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님은 앞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금물입니다. 의사의 말에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현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병실로 향했다. 지현은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잠들어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지현 씨,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해서. 강민주는 지현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현은 그의 눈물을 보며 눈을 떴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민준 씨, 괜찮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지현의 말에 강민주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지현은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지현은 병실에서 서서히 회복해갔다. 강민주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침 식사를 먹여주고 잠든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지현을 향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현은 그의 변한 모습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녀는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지현 씨,
괜찮아요,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강민주는 지현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강민준 씨, 저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요. 지현의 말에 강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지현은 내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참아냈다. 강민주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현은 힘겹게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공주님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든 고통을 잊었다. 그녀는 그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몇 분 후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왕자님입니다. 강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감동과 함께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그는 아기들을 위해 그리고 지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었다. 그는 세 번째, 네 번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지현의 곁을 지켰다. 4명의 아기들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 의사는 지현에게 아기들을 보여주었다. 4명의 아기는 작고 소중했다. 지현은 아기들을 보며 자신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아기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강민주는 지현의 손을 잡고 아기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지현 씨, 우리 아기들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강민준의 말에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내 쌍둥이의 탄생은 김혜란 여사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병실로 찾아와 4명의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녀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 주겠니? 김혜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의 지연은 그녀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님도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요. 지연의 말에 김혜란 여사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물은 지현의 어깨를 적셨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한편 강민주는 한유리와 박서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언론에 폭로했고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서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지연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지연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외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네 쌍둥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강민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고 지현은 사랑받는 아내이자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지현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내 쌍둥이라는 기적 같은 선물을 받았고, 그녀는 그 기적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